안녕하세요.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 기반 모델로도 불리는 해당 논문의 리뷰를 맡은 디아 CV팀의 김재영입니다. 해당 논문은 유립스 2021년에 개정된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의 백그라운드,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한 메소드, 그리고 실험과 결과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태스크에서는 데니소타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성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우 디스트리뷰션 커버리지, 곧 생성되는 이미지의 다이버시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트레이닝 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대적으로 학습하는 아키텍처의 특성상 학습 자체가 언스테이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디퓨전 모델은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함과 동시에 트레이닝이 스테이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는 아직 개니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왜 겐이 더 잘 워킹하느냐, 왜 겐이 더 잘 되느냐에 대해서 디퓨전 모델과 비교하여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겐은 이미 나온 지 시간이 좀 더 흐른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어서 성능이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겐은 다이버시티 피델리티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하여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는, 곧 높은 퀄리티를 가지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디퓨전 모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아키텍처를 찾아보고 그리고 다이버시티 피델리티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하게 해보자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 되겠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의 아키텍처와 관련된 서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성능의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저자들이 한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뎁스와 위스를 조절하면서 모델의 스케일을 조절하고 어텐션 헤드의 개수, 어텐션의 레졸루션,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에 관련된 변화들을 주면서 성능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테이블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케일링 레지듀얼 커넥션을 제외한 모든 변화가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보시면 채널의 변화, 뎁스, 그리고 헤드의 개수, 레졸루션 등등의 변화가 모두 다 성능의 향상을 보여줬으며 레지듀얼 커넥션의 리스케일링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텐션 헤드의 개수, 그리고 헤드마다의 채널 개수가 더 작아지고 헤드 개수가 더 많아질수록 성능 향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결과는 논문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변화 이외에도 저자들은 어댑티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이 어댑티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은 클래스와 타임 임베딩에 맞추어 히든 스테이트의 스케일을 변화시켜주는 것으로 아래 수식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히든 스테이트에 KL과 시퍼트를 적용시켜주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YS 그리고 YB는 각각 타임 클래스와 그리고 타임과 클래스에 대한 인베딩의 리니어 프로젝션입니다. 이렇게 어댑티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그냥 기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했을 때보다 성능 향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보시면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실제 적용되는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타임 스텝에 대한 인베딩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인베딩이 각각 합해진 후 리니어 레이어를 지나서 YS 그리고 YB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YS와 YB는 위에서 보셨던 대로 히든 스테이트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후 스케일과 시프트를 적용하여서 어댑티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으로 들어온 타임 스택과 Y,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인베딩을 합쳐주면서 이 해당 인베딩을 각각의 블록에 넘겨주게 됩니다. 각각의 블록에서는 이렇게 받게 된 인베딩을
해당 인베드 레이어는 리니얼 레이어입니다. 이 리니얼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을 통해 1 플러스 스케일, 그리고 시프트를 통해서 YS와 YB를 구현해 줍니다. 1 플러스 스케일이 YS, 그리고 시프트가 YB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자들이 아키텍처상에서 변화를 줌으로써 향상을 확인해 보기 위해 진행된 실험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의 메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이던스가 없는 디퓨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과 샘플링이 이루어집니다. 원본 이미지인 X0에 노이즈를 추가해가는 포워드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지는 점점 노이즈로 바뀌게 되며,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앞서 주어졌던 포워드 프로세스의 노이징 마코비안 디스트리뷰션인 Q의 역방향을 근사하는 P세타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P세타를 계산하기 위해 뉴럴 넷이 활용되며 노이즈에서 원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리버스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기존 디퓨전 모델과 다르게 리버스 프로세스에 클래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 P5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디퓨전 리버스 프로세스와 다르게 기존에 존재하던 디퓨전 리버스 프로세스와 다르게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컨디셔널 리버스 프로세스를 새롭게 세팅하여서 샘플링했습니다. 여기서 G는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에 해당이 되고 기존에 존재하던 리버스 프로세스, 그리고 이것이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버스 프로세스에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곱한 다음과 같은 수식이 과연 컨디셔널 리버스 프로세스를 근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들은 논문의 어펜딕스에서 해당 수식이 유도된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들의 메인 오브젝트는 컨디셔널 마코비안 노이징 프로세스가 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분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컨디셔널 마코비안 노이징 프로세스 Q햇을 정의합니다. Q햇은 Q와 매우 유사하며 다음과 같이 Y에 대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컨디셔널하게 정의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Q햇에 대한 수식을 정리해주고 변형시켜주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수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된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탕을 보시면 xt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xt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곧 기존에 존재하던 리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디스트리뷰션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는 기존 디퓨전 모델에서 P세타로 활용되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또한 우측을 보시면 XT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 아웃풋을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모로 존재하는 이 탑을 보시면 이 Y와 XT 플러스 1은 서로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 디스트리뷰션은 컨스탄트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논문에서의 수식으로 Z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주어졌던 G 곱하기 P 세타 그리고 P 파이에 대한 이 수식이 컨디셔널 노이징 프로세스를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식이 변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엄밀한 과정은 논문 어펜딕스에 좀 더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도된 수식은 샘플링하는 데 있어 철탑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해당 수식을 샘플링하는 데 있어 트랙터블한 폼으로 변형시켜 주는데요. 먼저 앞에와 같이 리버스 프로세스에 로그를 취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뒤에 있는 텀인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준 후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근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G는 그레디언트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값을 정리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윈시프트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변형함으로써 샘플링하는 데 있어 트랙터블한 폼으로 바꿀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p 세타의 U와 시그마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인 그레디언트가 더해진 형태로 변형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카스틱 샘플링 프로세스인 이전에 봤던 디퓨전 모델과 다르게 DDPM의 프로세스와 다르게 디터미니스틱한 샘플링을 하게 되는 DDIM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이 DDIM의 샘플링 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전과 동일하게 로그를 취해줌으로써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DDIM 텀에 그리디언트가 추가된 형태로 식이 변형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 마지막 이와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DDPM과 같은 프로세스와 더불어 디터미니스틱 샘플링인 DDIM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정리하여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가 더해진 펄터블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고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것과 동일하게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킨 후 우측 알고리즘 번을 통해서 샘플링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대로 주어진 타임 스텝 t에 대한 인풋 x에 대해서 p 세타의 아웃풋인 뮤와 시그마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인 해당 텀이 더해짐으로써 샘플링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본 x0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브하게 그레디언트를 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가이던스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가이던스 스트렝스인 코에피션트 S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가이던스를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수식에서 보셨던 대로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은 로그 스킬로 적용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칼라 S를 곱하는 것만으로도 파워 연산으로 적용되게 되고 결국 모두가 샤프해지는 형태로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스케일이 바뀔 때 그 퍼포먼스를 확인해 보시면 스케일이 1에서 10으로 바뀌게 되면서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는 그리고 동시에 낮은 다이버시티를 가지도록 가이던스 스트렝스가 커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던 대로 스트렝스를 조절함으로써 가이던스의 스트렝스를 조절하고 원하던 대로 피델리티가 높으면서 다이버시티가 낮은 형태로 이미지가 잘 생성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험과 결과입니다.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추가된 형태로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기존의 디퓨전 모델인 DDPM과 같은 모델보다 더 좋은 피델리티를 가진 이미지가 잘 생성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몇몇 벤치마크에 대해서 빅캠과 비교를 진행했으나 빅캠보다는 피델리티가 좋지는 않았으나 비교할 만큼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는 아웃풋이 나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겐과 필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게 된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이미지를 통해서 각각의 아웃풋을 한번 비교해보면 왼쪽에 있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스케일의 1일 때, 결국 스트렝스가 약할 때의 아웃풋과 스트렝스가 10일 때의 아웃풋을 보시면 웰시코기라는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이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가이던스의 스트렝스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아웃풋이 웰시코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웰시코기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들이 많이 생성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측을 보시면 가이던스 스케일이 10으로 커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미지가 웰시코기를 떠올릴 수 있는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몇몇 이미지들은
멸시코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멸시코기가 가지는 귀의 특성이나 털의 색 등을 충분히 잘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이던스 스케일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미지를 충분히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도록 생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키텍처 상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였고 미스와 뎁스 그리고 어텐션 레졸루션 그리고 어텐션 헤드의 개수 등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줌으로써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댑티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키텍처 상에서의 변화를 줌으로써 성능을 확인했고,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의 메인이 되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통해서 다이버시티 피델리티 트레이드 오프가 가능함을 확인했고, 이를 위해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스트렝스를 조절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특정 타겟에 대해서,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충분히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낮은 다이버시티 그리고 높은 퀄리티를 가지는 이미지를 충분히 잘 만들어낼 수 있다를 보여준 논문입니다. 감사합니다.